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며 보다 강력한 대북 정책 수립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이 사드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를 배치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까지 탐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가 미군 헌병과 함께 다양한 테러 상황에 대비한 기지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중일 3국을 순방 중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20년간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으며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더욱 강한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해 오산 기지에 도착한 틸러슨 장관은 곧바로 전방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도끼 만행 사건 장소인 보니파스 캠프와 판문점을 방문한 것은 북한에 대한 무언의 경고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강력한 조치를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We're exploring a new range of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 정권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과의 협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Prime Minister Wang for the remainder of his tenure as acting president, and we look forward to a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whomever the people of South Korea elect to be their next president. The U.S.-South Korean alliance will continue to serve as a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아태 지역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에 대해선 불필요하고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두 장관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목표를 일치한 바 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회담에 이어 다음 주 중 틸러슨 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구체적인 대북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18일 중국 방문을 끝으로 취임 이후 처음 가진 동북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다고 선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앞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 동북아 순방을 계기로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diplomatic and other efforts of the past 20 years to bring North Korea to a point of denuclearization have failed.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게 만든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미국이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In the face of this ever-escalating threat, it is clear that a different approach is required. 새로운 접근법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취해왔던 정책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드러냈던 한미일과 중국. 틸러슨 장관이 이 3국 순방을 마치고 어떠한 대북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중국이 사드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를 배치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까지 탐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 출석해 중국은 사드보다 훨씬 강력한 레이더를 배치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의 질문에 사실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 탐지 거리가 한반도에 국한돼 중국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차기 정권이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냐는 질문에 사드 배치가 점증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로 군사 주권의 하나로서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어느 정부가 봐도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선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6일 합동참모본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순진 합참의장과 키리졸브 연습 상황 보고를 공동 주관하며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철 같은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강화된 한미 공조를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가 KRFE 연습의 일환으로 미 헌병대와 함께 대테러 시범식 훈련을 했습니다. 양국 헌병대는 이번 훈련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단정을 이용해 은밀하게 침투한 테러범들이 주한 미 해군 사령부 건물로 숨어듭니다. 침투 사실을 확인한 상황실에서는 5분 대기조를 현장으로 급파합니다. 현장 지휘본부를 마련한 후 협상을 시도해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 긴급 상황입니다. 저격수를 배치한 후 특수임무반을 투입. 신속하게 진압작전을 펼쳐 테러범들을 제압합니다. 주요 지휘관이 한미연합부대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던 중 IED 급조폭발물 공격으로 멈춰선 상황. 지휘관은 신속하게 경호 차량으로 옮겨 타고 걸어서 이동할 때도 경호 대형을 유지하며 요인을 보호합니다. 지휘부는 모든 상황을 드론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해군작전사령부 헌병전대와 미 188 헌병대 대원들이 2달 전부터 함께 계획하고 3일간의 실전 같은 훈련을 거친 결과입니다. 근접 전투 기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걸 중점적으로 배웠고 그 무술이라든가 그리고 레펠 이런 특임반 요원들의 어떤 훈련 모습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호 전술 교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작전사령부와 주한미 해군사령부의 기지방호 관계자와 육군 53사단 특임대원 등 주요 관계자가 참가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이번 훈련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주한미 해군사령부와의 연합훈련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대학교가 군사외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국방안보 전문가를 초빙해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리더십 전공 석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는 영국의 리더십 전문가 요리 그리피스 육군대령과 이프티칼 자히디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영국의 두 리더십 전문가는 전략적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문화적 리더십과 리더십 패러다임, 또 리더십 모델 연습 등을 토론식으로 강의했습니다. 특히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도 16일 특강에 나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의 특강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연구원의 에드림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동남아시아 시각에서 바라본 남중국해 문제를 강의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방대는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교육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17 건설 분야 신기술 우수 제품 업체 설명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간편하게 인터넷 이메일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기술 우수 제품을 보유한 업체가 군 관계자에게 자사 기술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품을 군시설에 적용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업체 설명회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국방 컨벤션에서 열리며 참가 자격은 국가기관이 인증한 건설 분야의 신기술 우수 제품 보유 업체입니다. 단 작년 설명회의 제안서 평가에 참가했던 업체는 제외됩니다. 설명회에 참가하는 업체에게는 기술 제안서 작성 지침을 제공하고 제안서를 접수한 후 성능의 우수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 적격으로 판정을 받은 제품은 2017년 추진 중인 사업의 설계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일반 물자 조달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조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에는 가격 조사 절차와 국방 표준 종합 시스템을 통한 국방 조달 자료 활용 방법, 물가 변동 조정 신청 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업체가 원가를 산정하려면 여러 업체의 가격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가격 자료가 영업 비밀의 성격을 가져 자료를 확보하려다가 계약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업체를 상대로 원가 산정 업무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원가 산정을 위해 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업체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3월 17일자) 국방일보입니다. 먼저 3면입니다. 육군 5군수 지원사령부는 미 8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수지원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훈련은 사전에 연합팀을 구성하고 평가를 병행해 장병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고위험성 질병군에 대비한 미군의 우수한 매개체 감별법과 방역 절차를 배우고 식품 위생이나 잔류 항생물질 등을 검사하는 기법도 미 측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면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육군 각급 부대들도 강도 높은 통합훈련으로 북한의 테러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군 2사단은 비행장에서 적 무인기가 침투해 시설을 타격한 가상 상황에서 훈련이 이뤄졌으며 육군 51사단도 화생방 방호를 위한 한미연합 합동 생물학 대테러 훈련을 전개하며 물샐 틈 없는 합동작전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오면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작전 수행 능력 향상 전술 토의를 했습니다. 작전 통제소 임무 능력을 비롯한 탄도탄 탐지와 추적 능력에 관한 향상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토의를 주관한 사령관은 탄도탄 작전 수행 절차의 조건 반사적 수행을 강조하며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낸 병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합동참모본부는 3월 13일 연례 방어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돌입하였습니다. KR 연습은 작전 계획에 따라 위기 조성, 국지 도발, 전쟁 개시, 병력 증원, 반격 작전 종료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 방어하는 것으로 한미 간의 군사작전 수행상 조종 능력을 극대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간의 연합으로 진행하는 연습의 하나인 키 리졸브는 우리말로 표현할 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결단 또는 단호한 결단인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한미 간 연합 연습이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나눠지면서 2월부터 4월 그리고 8월에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통상 지휘관 및 참모의 보직 이동이 미군은 6월에, 한국군은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직 이동 후 이들 연습을 통해 조기의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 훈련에는 특히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대부그루 등 미국의 특수전 부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육해공 및 해병대 특수부대와 합동 특수전 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최정예 부대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수전 부대는 북한 최고 지도부의 제거, 전쟁 지휘 시설의 폭파,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의 파괴 접수 등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즉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지형 등 환경 적응 훈련과 함께 국군 특수부대와의 연합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는 특히 사드의 배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위를 다져온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3개 국가의 안보 협력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훈련을 통해 미국은 15일 부산에 입항한 칼 빈슨호를 시작으로 장거리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핵 잠수함 등 다양한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잇따라 전개함으로써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한미 연합훈련에 자극받은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그럴수록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만 심화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그 어떠한 도발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심화로 북한 정권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진 만큼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방주안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네, 봄꽃 물결이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개화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전망인데요. 이번 주말도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더라고요. 네,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싶은 마음 다 같을 것 같은데요. 주말이면 강원도 지역이 요즘도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이번 주도 서울에서 강릉까지 소통 원할 때보다 최대 50분 이상 더 걸리겠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예상되는 소요 시간입니다. 오전 10시쯤 정체가 시작해서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정오쯤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10분, 대전까지 일반 차로는 2시간 30분, 버스 전용 차로는 1시간 30분 예상됩니다.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으로는 중부 3터널과 호법분기점 부근 각각 작업 여파로 혼잡하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용인 일대, 또 호법분기점이나 원주 주변은 작업 여파 때문에 지나시기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주말에는 작업 여파가 있네요. 그렇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로 보면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부근으로 6km 정도 인천 쪽으로 정체가 가장 길었습니다. 밀릴 때는 우회도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셔야겠죠? 네,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비교해서 운행하시면 좋고요. 또 원주를 지나는 국도 5호선과 42호선, 31호선 등의 국도 등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요일 귀경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강릉에서 서울이 3시간 30분, 대전에서는 2시간 정도, 버스 전용 차로는 1시간 30분 예상됩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청주 일대나 작업 여파로 마장분기점에서 이천 휴게소까지 어렵겠고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일대, 또 여주분기점에서 여주 휴게소까지 귀경 정체 예상됩니다. 네, 봄 기운 만끽하는 주말 되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만나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황 대행은 이번 회담을 한미가 100%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표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